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 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 선거 끝 감시 시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감시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이번 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이죠. 50%를 겨우 넘겼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좀 치러진 선거라서 그런 부분을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떨어진 그런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2018년 이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보면은 60.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선 투표율이 9.3%포인트 하락하면서 50.9%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결국에는 전 국민의 절반가량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대선 투표율이 77.1%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사실 정말 우리 그 삶 자체에 아주 밀접한 소소한 그런 정책들도 다루지만 제주도 전체의 미래를 좀 감당하는 그런 방향들도 다 다루는 아주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투표율이 낮게 나온 사실은 좀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많이 좀 슬프고 참담하더라고요. 네, 기자님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유독 공약이 보이지 않는 후보 간의 공방만 오가는 선거였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얘기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키워드를 선거 끝 감시 시작 이렇게 정한 게 이런 시점에서 좀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준비했어요. 네, 지방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따라붙고 합니다. 투표용지도 여러 장을 받고 낯선 후보자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당선자들 정해졌으니까 그들의 공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먼저 이제 오영훈 당선자 공약부터 좀 보겠는데 우선 오영훈 당선자는 도민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그 사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제2공항이잖아요. 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아주 뭐 명확하게 찬성 반대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악화된 도민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 당선자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미래와 사람 중심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제주의 미래 사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관련 공약 중에 눈여겨볼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네, 좀 집중해볼 만한 게 있는데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라는 공약이 있어요. 좀 네. 생소한데 이게 곶자왈이나 오름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제주 자연을 소유한 마을에서 이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일종의 보전금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게 오영훈 당선자가 처음 말한 제도는 아니고 사실 환경부에서 이미 그 시범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제 오영훈 당선자는 이 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좀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네, 이 공약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주도 내 그 마을 곳곳의 자연을 지키는데 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생기는 거니까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고 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게 이게 시민들이 제주 자연 보전을 위한 어떤 가치관에 정말 마음 깊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분들이 정말 내 마을의 자연의 소중함, 가지고 있는 생태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그냥 돈만 주고 뭐 건물을 생태계 뭐 서비스 지원센터 건물 하나 짓고 끝난다든지 네. 이렇게 끝날 우려가 있어서 좀 이거는 보완이 돼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제주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 지원될 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또한 중요한 화두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제주 교육감 선거로 넘어갑니다. 김강수 후보가 현역 제주 교육감이었던 이성문 후보를 제치고 당선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 교육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김강수 당선자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제주도가 아무리 그리고 또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육은 그렇거든요. 이게 100년 동안 계속 바라보고 그 정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지금 제주 현안 중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교육 현안이 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빨라질 것 같은 게 그 이성문 교육감 시절에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 제주도교육청 부지가 사업지로 편입이 되지 못하고 계속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강수 당선자는 이 도로 개설에는 찬성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도로 그 예정지 앞에 있는 뭐 학생문화원 이런 교육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좀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좀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학생 안전과 도로 개설의 필요성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생 안전보다 도로 개설을 우선시한 교육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비판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이 드나드는 도로 사업지 앞에는 그 학생문화원이라든지 뭐 제주교육유아진흥원, 뭐 도서관, 외국어 학습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학생 시설들이 있어서 학생 안전이 좀 우려되는 도로가 생기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그대로 만약에 그 허용을 한다면 당연히 학생 안전을 소홀히 한 교육감이다. 뭐 이런 비판에서 아주 자유롭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이 관련된 논란은 사실 앞으로 조금 한동안은 계속될 예정이라서 김강수 당선자가 이 아이들 안전 위해서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다른 현안 더 다루지 못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당선자 주목할 만한 공약이 뭘까요? 이제 김한규 제주시 국회의원 당선자의 그 1호 공약을 보면 제주시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 정책.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개발할 곳은 개발을 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겠다. 이런 큰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요. 특히 김한규 그 당선자는 그 쇠퇴한 제주시 원도심 지역 여기 활성화를 위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런 의견도 이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국회의원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도지사나 도의원이 내세울 법한 공약이긴 한데 네. 뭐 공약 내용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발현이 될지는 앞으로 또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2공항이나 제주 신항만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제 김한규 당선자는 두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는 없는데 사실상 찬성 쪽으로 보이는 그런 여지의 발언을 했어요. 좀 살펴보면 김한규 당선자는 제2공항 관련해서는 속도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했는데 사실 당초 그 제주 신항만 사업이 제주 크루즈 항만을 좀 확장하는 이런 내용의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크루즈 관광 수요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계획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들을 김한규 당선자가 감안을 한 것 같고 김한규 당선자는 이 크루즈 항만 대신에 좀 물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신항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네.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민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치에 관심 많이 갖는 시민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하고 자기네들이 좀 잘못해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주는 네. 그런 시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정치인들이 과연 어떻게 공약들을 잘 이행을 하는지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혹시 내가 그 뽑은 사람이 낙선해서 좀 지금 정치에 관심 안 가질 거야. 나 이제 네. 눈 돌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좀 같이 우리 시민들 같이 정치인들 감시해서 정말 제주도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잘 이행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